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찬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고혈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짜게 먹는 식습관, 즉 우리가 국을 많이 먹는다든지 짠 김치를 먹는다든지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식습관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짜게 먹는다는 것은 소금을 많이 섭취한다는 것이고,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이 이 혈관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삼투압에 의해서 혈관 내로 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혈액량이 증가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관 벽을 혈액이 누르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량이 늘어나게 되면 혈관 내벽을 누르는 힘인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짜게 먹는 습관이 나트륨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서 혈압이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짜게 먹게 되면 체액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기전이 고장이 나기 때문에, 즉 혈관의 체액량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가 지속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혈관 자체가 오랫동안 고혈압에 노출이 되다 보면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혈압이 더욱더 지속이 되고 악화가 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짜게 먹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덜 짜게 먹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소금 대신에 다른 양념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곁들이시면 소금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꾸 말아먹는 습관. 그래서 국물을 전부 다 먹게 되면 사실 그 국물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소금,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국에 말아먹는 것보다는 국을 살짝만 묻혀서 적당하게 입맛을 돋굴 정도로만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혈압 약 중에 사실 이뇨제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이뇨제는 우리 몸에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저한테 고혈압 약 받으시는데 이뇨제 이거 꼭 먹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이뇨제가 가장 혈압을 잘 떨어뜨리는 항고혈압 약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뇨제의 효과를 통해서 혈압 조절에 성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조덕기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주요 장기의 동맥에 기름때가 끼는 동맥경화증이 원인입니다.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혈관 질환의 가족력, 흡연, 나이를 들 수 있습니다. 나이와 혈관 질환의 가족력은 조절이 불가능한 위험인자지만 흡연을 한다면 꼭 금연을 해야 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혈당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짜게 먹지 않는 것, 즉 저염식입니다. 한국인이 염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염장을 한 저장식품 때문이기도 하지만, 염분으로 간을 맞춘 찌개, 탕, 국 등의 국물을 같이 먹는 문화가 결정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쉽게 염분을 줄이는 방법은 염분이 많은 찌개, 탕, 국 등의 국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국물을 말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숟가락으로 맛만 조금만 보고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생선, 콩, 두부, 닭가슴살, 달걀 등의 좋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야채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는 하나도 먹지 않고 밥과 나물만 먹는다고 자랑하는 분이 계신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결국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은 잉여 탄수화물은 결국 지방으로 변해되어서 오히려 혈액 수치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른자를 빼고 먹거나 달걀을 하루에 한두 개로 제한해서 조금만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최근 논문에서 노른자를 포함한 달걀을 제한 없이 많이 섭취한 사람이 혈액검사 수치도 더 좋고 혈관 질환 없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달걀은 개수 제한 없이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 콜라, 음료수, 빵, 커피 믹스, 꿀, 청으로 된 음식들, 초콜릿, 디저트 등 단 것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단순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순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에게는 과일이 더 이상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특히 저녁부터 자기 전까지 먹는 과일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저녁과 밤에는 활동량이 적어서 밤새도록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혈당을 표현하는 당화혈색소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과일은 아니지만 과일 대용으로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방울토마토 등을 추천합니다. 음식 조리를 할 때도 가능한 설탕보다는 혈당이 올라가지 않는 스테비아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러닝, 자전거 등등 유산소 운동이 최소한 30분 이상 거의 매일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영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운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체중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아쿠아,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의 운동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약을 잘 먹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제의 개수가 보통 줄어들지만 평생토록 약은 빼먹지 말고 잘 먹어야 합니다. 복용하는 약에는 시술에 사용한 스텐트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제제와 심근경색증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운동, 음식, 약제 투여 등 어느 것 하나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투약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진료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좋은 수치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조익성입니다. 당연히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목표 혈압 아래로 혈압이 잘 조절이 되고 혈압약을 먹어야 될 다른 적응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혈압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91년에 어떤 사람들이 혈압약을 끊고 성공적으로 혈압을 잘 유지하는지 연구해 본 연구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젊고 운동이나 식이요법 같은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고혈압으로 인해서 표적장기 손상들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처음에 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혈압이 너무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혈압약을 끊고도 혈압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혈압약을 혼자서 결정하셔서 끊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실제로 몇몇 환자분들을 보면 혈압약을 해열제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혈압을 재서 특정 혈압보다 높으면 혈압약을 드셨다가 다음날은 혈압이 낮으니까 안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압약은 지금 현재 혈압을 단순히 낮추려고 쓰는 약이 아닙니다. 고혈압약은 장기적인 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쓰는 약이기 때문에 하루 혈압에 따라서 왔다 갔다 쓰는 약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혈압약을 스스로 끊으면 안 되겠고요.
또한 사람마다 혈압의 목표치가 다 틀립니다. 가령 옆에 있는 고혈압 환자랑 저랑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인자라든지 혹은 뭐 신장의 질환, 뭐 심장 질환 등에 의해서 혈압 목표치가 틀릴 수 있거든요. 혈압약을 올바르게 끊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혈압약을 처방하시는 의사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혈압약은 바로 끊으면 되지 않고요. 혈압약을 천천히 줄여서 끊을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일부 혈압약들은요, 끊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중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위험한 혈압약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서 혈압약을 천천히 끊어야겠습니다. 또한 혈압약이 단순히 혈압약일 뿐 아니라 다른 치료 목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혈압약들이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약이기도 하지만 신부전 치료제이기도 하고 신장이 안 좋은 환자에서 신부전 진행을 막는 약제이기도 하고 협심증 치료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약제를 보았을 때 고혈압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제를 그냥 임의로 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랬다가는 다른 치료 목적으로 의사가 처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끊어서 그 약을 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의 용량을 올리면 부작용이 증가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혈압약을 단일 약제를 일반적으로 용량을 계속 올리게 되면은 혈압약에 의한 효과가 올라가는 폭은 점점 작아지고 부작용은 많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저희 의사들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혈압 치료 전략은 단일 약제를 계속 증량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약제를 써서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다른 약제를 추가하는 것이 지금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 증량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혈압약의 병합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기존의 약제들을 병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혈압을 잘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왜 굳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비교적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을 잘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대표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은요, 뇌졸중, 신부전, 관상동맥 질환, 신부전 등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만 해봐도 끔찍한 질환들이고요. 이러한 무서운 질환들을 약 한 알을 지금 잘 먹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예방법은 없을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체중을 감량하시고 저염식이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것들은 모두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신다면은 혈압약을 끊을 수도 있고 최소한 또 혈압약을 감량해서 아주 적은 용량으로도 혈압을 목표 혈압 아래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드시는 것뿐 아니라 이런 생활습관 개선들을 같이 할 때 적은 용량으로도 혈압을 잘 조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